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수능 당일인 오늘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에 기온이 머물면서 쌀쌀합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오늘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 오늘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19도입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시 올랐습니다. 6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강원도청 앞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단체 강원농민의 길에서 진행한 집회 소식 들어보고요. 원주시 청년들의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위해 12개 기관이 모여 조직한 원주 청년연대가 도시문화 여행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한국 근대 단편 문학의 백미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묘지가 23년 만에 고향 봉평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효석 선생의 묘지 이전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강원 시네마시를 개최합니다. 올해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역 독립 책방 카페에서 강원 영화인들의 장단편 영화 상영과 함께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됩니다. 관람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2021 횡성 자전거 대행진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횡성체육관 앞 광장에서 출발해 총 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횡성 자전거 대행진은 이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헬멧 등 자전거 안전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읍사무소가 읍내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 순회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 주요 희운한 사항을 수렴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읍은 지난달 25일까지 최근까지 마을 순회 간담회를 열어 마을별 주요 희운한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건의사항 200여 건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농민단체인 강원농민의 길이 지난 15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농민대회를 겸한 강원 트랙터 대행진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시위인지 강원농민의 길 임원이자 또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 전흥준 의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흥준 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강원 지역 농민 단체로 구성된 강원 농민의 길 소속 농민들이 지난 15일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셨는데 먼저 이 시위를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농업 정책으로는 더 이상 소멸돼가는 농업 농촌을 살려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농민의 길이 아스팔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통하여 실패한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폐기하는 데 저희들의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강원 농민단체 농민의 길 임원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강원 농민의 길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단체인지요? 예, 저희는 원주 카톨릭 농민회, 춘천 카톨릭 농민회, 친환경 강원도연합, 전농 강원도연맹, 전유농 강원도연합, 강원도 쌀 생산자협회 등이 만든 단체입니다. 강원도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소멸되어가는 농업농촌을 살려내고 민족의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농민이 길이라는 연대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정 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도청 앞 시위뿐만이 아니라 횡성을 거쳐 홍천에서 또 강원도청 앞까지 트랙터 대행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농업 정책 또 뭐가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요구사항을 정리하면요. 네.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특이농지를 몰수하여 농지 공영화를 실시하고 식량자금률을 법제화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정의로운 탄소 중립 전환 및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농민수당을 확대하고 성평등 농업정책을 실현하고 청년농민 기본 자산지원제를 도입하고 신자유주의 농정 폐기 및 공공농물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민들은 내년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올해 풍락한 작물들을 제어하고 다른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고르다 보니 매년 폭락이 반복되는 농산물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가 공공의 영역으로 농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거의 혹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흥진 모든 우리 작물들이. 의장께서는 어떤 농사를 저는 짓고 계신가요? 벼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요. 벼농사. 예. 벼농사는 그나마 등락폭이 심하지 않고 일정한 가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좀 덜한 편입니다. 최근에 쌀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작황도 괜찮고 벼농사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작물, 가장 심한 작물은 어떤 작물이라고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기후 이상이 그러네요. 가을 배추를 제외하고는 작황은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농산물 가격은 전년에 비하여 한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배추가 무름병으로 인하여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대한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농사가 잘 돼서 농산물 가격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고 폭락했을 때 농가에서 그 피해 상황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료며 또 들어가는 돈이 이제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몫이 크다. 이 농사를 짓고 나면 빚만 진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체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요구사항이 보상 체계인 것 같은데 지금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저희들이 그 보상 체계 자체가 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농업에 실시하는 보험들이 있긴 한데 네. 제대로 농업 재보험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재보험을 설정해서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 떠넘겨서 보험 형식으로다가 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보험을 들어라. 예. 그러니까 각자 이제 회생해라. 농산물이 좋을 땐 좋을 대로 좀 농가에서 좀 수익을 내시고 또 이렇게 재배 현황이 부진하고 또 비료값 이런 원자재 값도 다 이제 어려운 상황, 갚지 못할 상황에는 보험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저희들 요구는 재해보상법을 정부가 제정해서 농민들이 좀 안심하게 민감한 기후변화에 농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 보전만이 아닌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어떤 법률 제정과 해결책 강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들은 지금 농업재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지난 과거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고 위로해주는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산물이 제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락동 시장의 경매를 우리는 매년 겪고 있습니다.
시대 생산비가 보장되는 경매의 도입을 통하여 국민이 안정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소비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농산물 가격 자체가 일정한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우리는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현 상황에서 법률을 제정해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정입니까? 그러니까 농가의 보험 가입이 아닌 재해보험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농민들 뭐 좀 가입해달라 뭐 이런 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신다면은요? 농업재해법을 국가가 제정해서 일정한 재해 수준이 되면 국가가 농민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걸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재해법을 농업재해법을 제정해서 상응하는 이상기후라든지 거의 상응하는 농산물이 떨어지면 그걸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좀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또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좀 지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간혹 이 쌀 직불제 개편도 문제라고 듣고 있는데요. 이 뭐 쌀 직불제 관련해서도 뭐 개선될 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행의 공유 직불제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있는 사람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의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직분을 제한하고 적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소용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식량 자금조리 법제를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민들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부기관과 좀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는 농민의 길을 통하여 도농정당국과 저희들 건의도 하고 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번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단체 활동을 좀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또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요수수 대란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식량 자금이 21%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다면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이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식량 자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저희 강원 농민의 길을 먹거리 위기가 오지 않도록 농업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지켜내는 몫이 농민만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농업농촌을 살려내는 것이 이 나라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정책 기반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 점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전흥준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청년성장지원연대가 원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도시문화 경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청년성장지원연대가 추진하는 도시문화여행 어떤 행사입니까? 네, 원주 청년성장지원연대는 원주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공공재원 기반의 자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원주시 창의문화 도시지원센터, 또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모인 지역 연대 테이블입니다. 원주 청년성장지원연대는 원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 실무자들이 원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청년 실무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도시문화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원주 중간지원조직에서 5년 이하로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도시예술 프로젝트 전시관람, 시민전시기획 프로젝트 참여, 도시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실무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혜 사무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원주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일자리 여건들에 대해서 봤을 때 원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청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과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선에서 원주의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도시문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요. 총 12개 기관에서 실무자 32명이 모여서 도시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요. 각각 네트워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일정하고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도시문화여행 프로젝트는 어제인 17일 1차 행사를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청년 중간조직 근무자들은 연차에 따라 다른 일정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하루 동안 알차게 행사 일정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전 첫 번째 일정으로는 원주 도시문화축제인 닷닷닷의 도시예술 프로젝트 전시를 관람하고요. 이후에는 댄싱 공연장으로 이동해 문화리 공간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 문화리 공간 프로젝트는 문화의 문자, 아래의 강원도 방언인 아리를 합친 말로 문화를 통해 아래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공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원주에 있는 특별한 공간들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후에는 작가를 초청한 워크숍과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원주 지역 청년 실무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혜 사무국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예, 마침 이번 11월 10일부터 31일까지 도시문화축제 닷닷닷이라고 열리고 있고요. 이 도시문화축제에서 열리고 있는 주제가 원주의 지역문화입니다. 시민들이 만드는 문화, 공간, 그리고 예술가들이 원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전시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동에서 진행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를 보면서 원주가 도시로서 생겨난 그런 지역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요. 댄싱 공연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은 어떤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여건들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하는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11월에 원주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많은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리 공간 프로젝트와 닷닷닷 축제는 꼭 이번 도시문화여행 프로젝트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 공유 플랫폼인 원주롭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근대 단편 문학 메밀꽃 필 무렵 작가의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묘지가 23년 만에 고향 봉평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효석 선생 묘 이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효석 묘지 이장 추진위원회 추일선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고향인 평창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이효석 선생의 묘가 23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네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효석님 묘가 경기도 파주에 계시다가 이번에 비로소 그 소설의 무대의 배경인 봉평으로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효석 선생 묘역은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 문화예술촌에 위치한 효석 달빛 언덕 부근에 조성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곳으로 이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곳 이효석 문화예술촌에는 가산 이효석 선생님이 활동했던 근대 시간과 공간을 문학으로 풀어내어 한국 근대 문학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 공간인데 이곳에 이효석님이 이장되게 했던 것은 그 달빛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달이 머무는 동선이라는 의미인데 이곳으로 이장한 이유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던 이효석 묘지 이장 추진위원장이신 최창선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묘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묘지를 이곳에서 만들어서 공원화시켜서 누구든지 이효석님이 즐겨 마시던 와인이나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편안하게 머무르는 장소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이 오늘 이곳에 현실화되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전되는 날짜는 언제죠? 네, 이전은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네. 네네. 19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묘지 이전하는데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효석 선생님은 문학과 예술이 인생이 전부였던 분이셨어요. 네. 음악 또한 조예가 깊으셔서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부르던 삶의 기쁨을 절절히 느끼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특히 슈베르트의 보리스를 독일어로 유창하게 부르던 모습을 내일은 두 명의 성악가가 이효석님 부부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두고 나중과 보리스를 부르고요. 그 추모 낭독 시간도 있고 또 국화꽃을 하나씩 들고 헌화하러 가는 길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묘지 이장을 지역에서 이제 경사로 승화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네네. 이 생가하고는 가깝습니까? 이효석 선생님. 지금 저희가 네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냥 올림픽이 아닌 문화올림픽으로 한번 승화를 해보자 그래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이효석님의 그 이 문학촌을 형성을 한 건데요. 네. 네, 이곳에서 지금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이제 효석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죠. 올해도 제대로 행사를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묘지도 안전하게 이장이 되었고 하니까 저희가 좀 다채롭게 좀 더 완벽하게 축제를 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효석 선생님 묘까지 생가로 근처로 이전하셨으니까 완벽한 이제 이효석 문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효석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이효석 선생의 묘소가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는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효석 선생의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마침표가 이제 찍혀진 것 같고요. 뭐 끝으로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묘 이전 사업을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효석문화제를 처음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이효석님의 선양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알리는 사업에 특히 이효석님의 메밀꽃 필무렵이 현재 5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9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K푸드, 뷰티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K문화에 우리 이효석님 문학이 K문학의 수상성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제가
지금 잠깐 평창역에 나와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랬군요. 현장 소리군요. 예, 아유, 네네.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효석 뮤지 이장 추진위원회 최일선 사무국장이었고요. 좀 방송 연결 중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장 음이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